다음 얘기를 해볼까요? 그 우리금융지주를 이제 첫 투자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예. 거기에 이어서 최근에 한 제2금융지주 지분까지 매수를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은행주에 주목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은행이 좀 너무 쌉니다. 네, 되게 건전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물론 경기가 내년에 올해보다 좀 안 좋아진다는 생각도 많이 하지만 이제 그 이익 수준이나 자산 건전성에 대비해서 너무 싸요. 거의 뭐 망하기 직전 은행처럼 이렇게 거래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뭐 약간 뭐 내년에 대선이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올해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장부가 대비 PBR 0.3, 뭐 심지어 0.2짜리도 있어요. 0.2, 0.3, 0.4 이렇게 거래되는데 저희는 이게 너무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그 사람들이 약간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플러스 이제 이 이사분들, 경영진 분들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에요, 사실 이 은행들. 그게 여기 또 대주주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배당을 안 했으면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환경만 만들어주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단기 순이익이 25% 정도를 배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말이 안 돼요, 사실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엄청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도 아닌데 그 돈을 벌었으면 주주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은행은 해외 은행들은 평균 80에서 90%를 주주 환원을 합니다. 나머지 1, 2%는 이제 그 10에서 20%는 대출 성장을 위해서 조금 이제 그 자본을 늘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저성장 국가인데 GDP 1%대 성장하는데 대출은 1년에 막 10%씩 성장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도 안 좋고 배당을 예를 들면 뭐 50%, 70% 배당 및 자사주 매수가가 50%, 70% 이렇게 뭐 정상화시키면 그러면은 주가가 되게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자산 사이즈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자산 배치거든요. 주주 가치 차원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저평가돼 있다고 보고 이제 이거를 좀 정상화시킨다면 주주 환원을 늘리고 자산 성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자산 건전성 유지하면서도 자본 건전성 유지하면서도 되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것이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본을 그냥 적립할 수도 있고 배당을 할 수도 있고 대출 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자본 적립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이 건전성은 그 정부 가이드라인이나 뭐 이 금융기관 그 감독 당국 가이드라인 다 지키면서 배당을 늘리는 방법은 대출 성장을 줄이면 돼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 성장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대출 성장을 줄이면 되기 때문에 자본 건전성 늘리면서 배당도 늘릴 수 있어요. 뭐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SM엔터테인먼트와 우리금융지주, 제2금융지주 이렇게 주요 투자 대상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앞으로 또 눈여겨보고 있으신 기업 있으실까요? 뭐 저희는 일단은 뭐 여러 기업에 투자하기보다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에 좀 많이 포커스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이쪽 산업에 되게 전망이 좀 밝다고 보고 계속 투자 기업을 선택하고 있고 은행도 저희는 여전히 뭐 JB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 다 비슷하게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저희 소비재, 헬스케어도 이제 조금 이제 뭐 바이오라 되는 게 아니라 꽤 성장성 괜찮으면서 이제 저평가돼 있는 그 헬스케어도 있거든요. 소비재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할 생각이고 플러스 저희가 이제 또뭐 자산주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은 쉽지 않은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아무래도 저평가돼 있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이제 가서 좀 뭔가 그 기업에 관여를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는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 얘기 말고 좀 더 큰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제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적 장치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도 뭐 계속 뭐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제 그 상법 그 382조의 3인가 거기 그 이사의 충실 의무 부분에 이번에 이용우 의원님께서 그 아마 개미보호상법이라고 입법하신 데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법을 개정을 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주주들에 대해서 충실 의무 지게끔 바꿔야 됩니다. 뭐 그게 안 바뀌더라도 아니면은 이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사실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회사와 주주가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는 건지 회사 안에 주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회사의 주인이 또 주주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법원에서 전형적인 판례를 내놓거나 그게 정 힘들다면 이제 그 법을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소송을 되게 쉽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사들이 회사에 피해를 끼치거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너무 소송하기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증거를 주주가 막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 증거 개시 제도라든지 뭐 주주 대표 소송, 증권 그 집단 소송 이런 제도를 좀 현실화시켜서 실효성 있게 만들고 자본시장 뭐 다른 다양한 규제를 뭐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잘 정립을 하고 당사자 간에 이제 이런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자율 규율을 할 수 있게 되면 자동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또 일부 기업에서는 이렇게 뭐 주주들이 소송하는 일이 잦아지면 기업 경영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우려하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번 소송을 누가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소송을 어떻게 누가 소송 당했는지를 보고 그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행동을 바꾸지 않을까요? 케이스 몇 개만 나와도 우리나라는 되게 뭐 생각보다 좁은 그 사회여서 사례 몇 개만 나와도 순식간에 기업들이 일감 물어주게 나 소송 당했어. 뭐 저기 뭐 대주주한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SNS처럼 뭔가 특이한 계약을 통해서 돈을 주다가 뭔가 이런 일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은 아마 자동적으로 다들 바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몇 케이스만 나오면 되고 몇 년만 있으면은 자발적으로 소송할 거리가 없어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 얼라인 파트너스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주행동 한 걸 보고 네. 다른 기업들도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행동주의 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주체가 행동주의 펀드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일반 주주들이 이거를 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적인 부담도 크고, 뭐 행동주의 펀드들은 이제 전략 자체가 이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많이 하는데 다행히 이제 저희 SM 같은 경우에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되게 감사드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사례가 나와주면 그거를 다 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향후 몇 년 내에 이것들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가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대규모 블라인드 펀드 조성에 나섰다고 들었어요. 네. 블라인드 펀드가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해야 됩니다. 상장 기업이라는 게 그 누구든 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펀드로 하기가 되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는 이제 한 500억 정도 되는 그 원화로 된 블라인드 주식형 펀드가 있고요. 이제 해외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원래는 투자 불가능한 시장이다라고 하면서 다 버려놓고 있었거든요. 너무 밸류 트랩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이번 SM 케이스도 그렇지만 좀 이제 한국 시장도 마치 한 3, 4년 전 일본처럼 이게 지금 행동주의가 퍼져나가면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그런 시작점이 있다고 보시는 분 상당히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한테도 문의가 되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또 외국계 PE 출신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저기 연락도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고민을 해서 해외 투자자분들도 좀 이 전략에 투자할 수 있게끔 펀드를 좀 만들어보자 해서 그거를 지금 이제 진행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 이제 대표자로서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 행동주의 펀드들이 뭐 기본적으로 뭐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이거를 봉사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되게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좋은 점이 저는 너무 좋은 게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다른 주주들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게 옛날에 PE 할 때는 저희가 회사 사서 돈 벌면은 다 우리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 전략은 저희가 5% 사서 뭐 회사가 잘 됐다. 나머지 95% 주주들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보람도 있고 그래서 좀 계속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사례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 주가 상승의 기쁨을 좀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